네, 예고 드린 대로 오늘도 대선 특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우리는 이제 트럼프노믹스 2.0을 대비해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 변화의 바람이 또 불고 있는 상황. 오늘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한국투자증권 최보원 수석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한 주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서 굉장히 또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당선으로 끝이 났는데 가장 우려했던 건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잖아요. 안 그래도 불안했던 재정 적자에 또 찬물을 끼얹는 건지 그 인플레 우려를 더 자극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큽니다. 일단 국채금리도 계속 올라가고요.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국채금리 같은 경우 환율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측면하고 장기적인 측면을 좀 구분하셔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국채금리 조금은 튈 수 있다. 강달러 압력도 조금은 더 커질 수 있는 환경인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정책이 구체화가 되는 시기 그리고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는 시기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들 조금 더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국채금리 내년 말에는 현 수준 대비로는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또 금리 상황과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 말에는 기준금리 3.5에서 3.75% 수준 예상된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반면에 부담되는 거 이외에 좀 긍정적인 걸 한번 찾아볼까 싶어요. 법인세율 인하 같은 좀 우호적인 정책은 오히려 시장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재정 적자라고 하는 요인 그리고 외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요인 상당히 큰 리스크 요인으로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함께 보셔야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법인세라든지 소득세와 같은 경우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점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도 지금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거는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완화가 된 상황이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반등을 하는 모습들, 물가와 환율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변동성 높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율과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낮아지면은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하는 요인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는 만큼 그런 측면은 조금 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 말씀드립니다. 네, 경기 민감주의 반등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요. 확실히 이러한 세금의 부담이 좀 완화가 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있다 짚어주셨네요. 자, 그러면요. 미국에서는 이제 대중국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때리기 여러 가지 섹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같은 정책은 뭐 미국 국민에게 좋겠죠. 그리고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건 중국에 좋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일부 반사수의 기대감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다른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한국도 한국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과 미국 이외 국가들의 영향을 좀 구분하셔서 보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외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이외 국가들이 어제처럼 그리고 어젯밤처럼 조금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유의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반사 수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라든지 아무래도 인프라와 같은 업체들 그리고 대선의 이 결과도 결과이지만은 미국과 유럽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한 상황에서는 그 영향의 수혜 업체들까지도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시기에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과 미국 이외의 국가들을 딱 나눠서 짚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시선은 자연스럽게 FOMC로 좀 연결이 되는데요. 트럼프 정권 이후에 연준 정책에도 좀 변화가 생길 것인가? 아무래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좀 제동이 걸리는 건 아닐까 우려도 되거든요.
제동으로 보기보다는 예. 아무래도 이 과거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를 한번 살펴보시면 전쟁이라든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상당히 이 물가 부담이 지금보다도 훨씬 커졌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인상이라든지 제동으로 보기보다도 아무래도 이 속도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물가 상승 압력 단기적으로는 여러 번에 걸쳐서 튀는 모습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속도가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조금은 그러한 방향 자체를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게 현 시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측면 말씀드립니다. 네, 인하 속도에는 분명히 영향을 주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도 우리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직접적으로 트럼프 차원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게 AI 산업이 될 텐데요. 트럼프 정권에서도 AI는 여전히 잘 가는 산업이 될까요? 사실은 AI 산업이라고 하는 게 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일부 기업들과 산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로 계속해서 AI와 관련을 해서도 이 성장 산업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의 산업이 조금은 다각화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표적인 반도체라든지 일부 기업들 이외에도 장비라든지 주변에 있는 인프라 업체들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일부 기업들 중에서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피해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내수 비중이 높은 업체라든지 주변의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자가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조금은 더 분산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2025년이다라는 측면 말씀드립니다. 네, 그 기업들도 약간은 또 나눠서 봐야겠네요. 무조건적으로 뭐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갖기보다는 또 여기서 녹색 가리기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부문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게 신재생이나 2차 전지보다는 또 화석 에너지, 전통적인 에너지 쪽에 대한 기대감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도 어떻게 기민하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과 해리스 행정부 때와 이 트럼프 행정부 때는 조금 달라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전통 에너지 기업들한테 상당히 우호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규제적으로 우호적인 게 아니라 세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정책 기대감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이 신재생보다는 전통 에너지 기업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원유 가격 하락하는 시기에도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들 오르는 모습이 보였던 게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에너지 기업들 연결을 하는 업체들이라든지 MLP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업체들로도 조금 더 분산을 시켜서 보실 수 있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못 보냐라고 하면은 네. 그렇다라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트럼프 행정부 때도 이 전력 인프라라든지 조금 더 수요 이어질 수 있는 업체들로 좁혀서 보셔야 된다라는 측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제 올해도 2달 정도 남았고 뭐 내년까지 좀 대비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내년에 네. 말씀 주셨으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무래도 연말 연초 같은 경우 1분기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숨고르기 구간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대선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 취임 1년 차와 같은 경우에는 2, 3, 4년 차 대비로도 수익률 양호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 실적이 계속해서 나쁘지는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2024년 대비로 상승률 둔화가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큰 그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트럼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 상황에서는 경기 민감주들, 전통 에너지 업체들과 같이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 업체들 주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가 튀는 시기, 달러 강세 압력이 높아지는 시기에 조정을 받았던 업체들 중에서도 정부 지출 늘어나는 시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업체와 같은 경우를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경기 민감주나 전통적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트럼프 트레이드 위주로 좀 보고 이제 거기서 시야를 좀 넓혀서 인프라 정책주까지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전략 챙겨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최보원 수석연구원과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